아, 지금부터 부산 오션시티 프루지오 상업시설에 대한 상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분양 담당을 하고 있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바쁘신 분들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너무 좀 재미없고 뭐 그러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간단한 퀴즈를 좀 낼 겁니다. 그래서 맞추신 분의 한해 대해서는 저희가 그 소정의 상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3분 정도 중간중간 저희가 이제 퀴즈를 내면 맞추신 분에게 대해서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외치실 때는 항상 저희가 오션시티 프로지오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하실 때는 오션시티 이렇게 손을 드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시죠. 하나, 둘, 셋. 오션시티! 네, 좋습니다. 오션시티라고 하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통지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오션시티 프루지오입니다. 프루지오는 아시겠지만 대우건설에서 짓는 브랜드입니다. 대우건설의 이 프루지오가 2018년도 7월에 브랜드 평판 조사를 했을 때 몇 위를 했을까요? 자, 정답 1위 오션시티! 오션시티 선생님! 1위! 네, 정답입니다. 2018년 7월 기준에 또 프루지오라는 브랜드가 브랜드 평판 1위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상품권하고요, 저희 그 생활용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브랜드 평판 1위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도 쪽에 보시면 그 엘리네들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공급이 됐지만 일군 대우라는 프루지오 브랜드는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션시티 프루지오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상업시설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들 관점.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거나 옷을 사러 가거나 그런 소비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공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상품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즘에 상가들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소비자들,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내가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이쁜데, 그 다음에 매장 내에 스토리가 좀 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오랫동안 좀 앉아있는데 이런 데를 좀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비 계층은 대부분 다 SNS나 그 다음에 그런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찾아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다 식당을 가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찾아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가는 그런 적극적인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영도에 있는 신기산업이라는 카페입니다. 예전에 이 자리가 어떤 거였냐면 단순 공장이었어요. 밤을 만드는 공장. 근데 위치 자체는 영도에서도 맨 위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최근에 리뉴얼을 해서 신기산업이라는 카페를 해서 총 3개층으로 만들고 그 앞쪽의 마당을 그 전망이 좋은, 뷰가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쪽 보시면 좀 작지만 그 부산 쪽이 보이는 이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는 거는 똑같아요. 일반 카페에서 파는 커피, 그 다음에 일반 디저트류 이렇게 파는데 고객들이 여기를 찾아갑니다. 주차하기도 좋지는 않아요. 언덕백에 있기 때문에 전면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대 정도 주차가 되고요. 이 아래쪽에 지금 이 건물 필로티 밑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한 6대 정도 됩니다. 경사도가 엄청 높아요. 영도라는 지역 특성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누가 찾아가냐? 저희가 그 카카오톡에 보면은 정보를 이렇게 서칭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분들,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20대 여성분들이 찾는 게 뭐냐면 본인이 혼자는 못 가요. 갈 때 남자친구를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가거나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맛집이다, 여기 멋있다 하면 이렇게 친구들과 이걸 찾아서 가는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영도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그 핫플레이스, 저희가 말하는 요즘 이제 유명한 맛집이나 이런 카페들이 많이 공급이 돼서 영도까지도 찾아오는 그런 소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공급자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뭐 대우건설이나 시행사처럼 이거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는 그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죠. 밑에서 할인점 있고 위에 쇼핑몰 있고 위에 극장 있고 이런 공간 규모가 좀 많이 커야 되겠죠. 그렇게 공급이 됐던 게 요즘에는 특정한 상품군이 밀집되어 있는 공급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원스톱을 하려면 면적으로 봤을 때는 5만 평 이상이 3만 평에서 5만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면적이 엄청 크죠. 근데 최근에 공급하는 것들은 3,000평에서 한 5,000평 정도 공급을 하면서 유사한 업종들을 밀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밥집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던 거를 하나의 식당 분으로 만들어서 그 공간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메뉴의 식당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왼쪽에 있는 게 판교의 알파도 아비뉴프란이라는 쇼핑몰입니다. 판교가 2013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가 됐는데 이게 오픈된 게 2013년도입니다. 면적을 따졌을 때 여기에 약 8,000평 정도 면적이 되고요. 여기가 제일 처음에 들어간 계절밥상 1호점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 8,000평이 어떤 걸 채우냐? 다 먹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컨셉을 잡았던 게 프리미엄 다이닝 해가지고 맛집들. 그러니까 맛집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일점에서 이런 것들 뭐 몇 개 있지만 대부분 다 뭐 설해마을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서 한두 개밖에 없는 브랜드들 이쪽에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초기에 임대가보다 2년차, 3년차 안정화되면서 임대료 자체가 약 30% 정도, 3년차까지 봤을 때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상가라는 게 어떤 브랜드가 와서 어떻게 장사되고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임대가는 확 올라가는 그래프 자체가 완만하게 가지는 않고요.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뉴프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길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프라자 상가나 백화점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뱅뱅뱅 돌게 만들죠. 재미가 없죠. 답답하고.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 자체는 이렇게 길을 마주보게 양옆으로 스틸 형태의 상가를 많이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 이 브랜드 입장에서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내 간판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좀 표출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답답한 공간을 걷지 않고 여유롭게 걸으면서 다양한 업종들을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 쇼핑몰이 가장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덧붙여서 하나 더 보실 게 뭐냐면 그런 스트릿 상가 플러스 이 슬리퍼 생활권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슬리퍼 생활권이 뭘까요? 바로 위에 아파트나 주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계신 분들이 슬리퍼 신고 내려와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스트릿 상가의 그런 재미도 느끼고 유모차 끌고 내려와서 걸어가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리퍼 생활권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릿 쇼핑몰 중에서도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 임대료에 대한 측면 이용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지역도 이렇게 주상복합 하부에 있는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프라자 상가보다는 한 120% 정도 임대가나 분양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요즘에 상업시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상업시설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의 그래프인데 부동산 하시면 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접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이 아래는 모든 게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보시면 9월 달에는 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9.13 대책, 정부에서 불산 대책을 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도 투기다라고 대출도 묻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하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아파트는 사고 싶어도 대출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적인 상업시설에 대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말하는 풍선효과라고 하죠.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못 사고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상가에 투자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월 대비해서 약 23%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그래프가 또 어떤 걸 함축하고 있냐면 반대적으로 상가는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죠. 아파트 거래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굴신됐으기에 반대입니다. 반대로 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10년도부터 보시면 10월부터는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은 뭐냐면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모델입니다. 아파트는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올라가서 매매할 때 거래 차익을 받을 수가 있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식도 많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죠. 요새 뭐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전자도 뭐 4만 원대에서 뭐 보합세고 하이닉스도 막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주식도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상가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에 투자하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즘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상가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적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저희 오션시티, 프리지오에 대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아파트 4개 동, 호텔 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4개 동은 총 49층 높이에 846세대가 구성이 되고요. 호텔 1개 동은 약 267 정도의 객실이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호텔을 두 개 합치면 1000세대 정도가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슬리퍼 생활분야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1000세대가 있는 거예요. 저희 준공할 때 되면.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혼자 오진 않죠.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 객실에 대한 가동률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저희 사이트 현장이고요. 바로 인접해서 동삼 혁신도시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해수부 산하의 그런 기관들이죠. 그래서 뭐 과학기술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해양수산에 관련된 그 공기업들이 입점이 되어 있고 바로 연접해서는 해양대학교 지금 학생이 약 8,800만 명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대학교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의 현재 인구가 상수할 수 있는 인구가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지금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해양대학교에 8,8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뒤쪽이 다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주거 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수요를 받침이 되고 있는 아주 연계성이 뛰어난 입지에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지금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해양대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보이는 이쪽이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를 보시면 이걸로 보시면 이게 전면부 여기가 저희가 상가가 앞쪽에 배치가 되는데 전체 상가의 약 80%는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객들이 왔을 때 그냥 답답한 공간보다는 앉아서 바다도 보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공간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영도 지역은 잘 아시죠? 예전부터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발생됐던 그 지역이다 보니까 산복도로도 많고 그 다음에 평지가 많이 없습니다. 언덕에 많은 집이 있죠. 근데 저희는 영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평지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동, 5개 동이 들어가는 그런 복합 단지 그리고 주차도 잘 되는 단지 그런 형태의 강점이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도하면은 다들 되게 오래된 동네, 그 다음에 재미없는 동네, 뭐 이렇게 올드하다 이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부산시에서 2030 개발 계획을 하면서 영도에 대한 전체적인 복합 개발에 대한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사이트 바로 옆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는 바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태종대가 예전에는 관광객들 되게 많이 왔죠. 신혼부부나 예전에 뭐 진짜 신혼여행 왔을 때 많이 오고 했던 그런 지역인데 많이 조금 지금은 보면은 조개 구이집 이런 것들과 밀집돼서 좀 재미가 없게 조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1조 이상 투자를 해서 부산시에서 관광의 명소를 만들겠다는 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데군데 저희 뉴타운이나 그 기존의 주택들을 재개발하는 형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래산 터널입니다. 지금 저희 사이트까지 올라온 기존의 도로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 7월 달에 동래산 터널 개통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6, 7월 달에 타당성 조사가 이제 완료가 될 거고요. 그게 만약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 저희 사이트에서 나가서 광복도까지 가는데 약 5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분 정도 되면서 그 다음에 이쪽 우측에는 그 부산항대교, 이쪽 좌측에는 남항대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전에 영도하면은 사실은 이 영도대교와 부산대교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남항대교와 북항대교가 있으면서 동쪽으로의 해운대 접근성, 서쪽으로의 그 강서권에 대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중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동네사선을 뚫리면 전체적인 교통망 자체도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상가와 아파트와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상가는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이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하는,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M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체 매장의 80%가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2층 부분, 이게 2층인데요. 2층 부분은 테라스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뭐냐면 내부 동선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 안에 매장 밖에서도 밥을 먹고 싶고 촬영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호텔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주상복합 쪽하고 호텔 쪽하고 면이 좀 다르죠. 그래서 고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리트형으로 쭉 가는데 똑같은 게 있으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 밑에 있는 상업시설에 대한 상업면과 그 다음에 호텔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차별성을 둬서 고객들이 바다를 보면서 걸으면서도 조금 재밌게 외관을 보면서 즐겁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매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황면 부분 저희가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면이 저희가 총 4개동 중에 102동의 1층에 대한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층의 이 앞쪽이 우드데크로 다 깔려서 내부 동선과 그냥 테라스를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과 동 사이는 이게 내부 동선이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편하게 동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프라이드 생활에서 뭐든 간판이라는 것들과 우후수처럼 많이 개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형 측면에서 봤을 때 간판이라는 것들과 똑같은 사이즈에 규격화돼서 조금 깔끔한 분위기 그렇게 연출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호텔 부분의 1층의 상가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상가의 트렌드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지원하면 나가는 고객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경, 쉽게 말하면 저희가 화장한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상가에 대해서 겉모습에 대한 화장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전면부 이쪽이 다 지금 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바다는 조금 멀리 나갈 수 있는 그 대마도 쪽으로 가는 바다, 큰 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상가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저희가 아까 저희 외관에 대한 화장을 많이 이쁘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과연 이 화장한 그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도. 영도하면 관광지가 저희가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선생님. 네. 해성대. 그 다음에 옆에 해양박물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강다니엘이 살았던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지는 아는데 그 이름이 해서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예. 거기 변호회로 나왔던 동네인데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정답해 주시면 해야죠. 자, 아시는 분, 자, 정답 누구? 아무도 모르세요? 오셨을 때 하시고 빨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셨을 때.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영도 지역에는 총 3개 정도의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종대. 두 번째, 해양박물관. 그 다음에 세 번째, 흰열마을이 있는데, 이 세 군데의 관광객들이 연간 135만 명, 2017년도 기준에 13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135만 명이 뭐냐면 한 달에 10만 명 이상씩 영도로 옵니다. 관광객들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도 와서 보기는 뭐 그런 3가지의 그런 관광 포인트를 가긴 하지만 밥 먹을 때나 이런 데는 영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셨다가 광복동을 가거나 아니면 해운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항이 생기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쪽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그래서 그 내부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영도를, 그런 영도를 조금 젊은 느낌의 영도, 그러니까 영스테이, 아까
아까 스트리머리로 말씀드렸죠. 영수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 135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부산의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맛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도시나 대학생들도 와서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 그런 상가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에 보면 그 마린시티에 보면 풍원장이라고 1층에 미역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 10시, 11시 정도 가도 웨이팅이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사실 서울에도 그런 미역국집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잘 안 가요. 장사는 잘 안 돼요. 풍원장이 서울에도 갈지는 잘 안 되는데 부산에 오면 관광객들 무조건 찾아가요. 돼지국밥 먹듯이 미역국 먹으러 여기 갑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을 때는 관광객들도 저희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저희가 MD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1층 2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면부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맛과 경험, 그래서 그 풍원장이나 그런 느낌의 업종을 구성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호텔 속 같은 경우는 호텔에 아까 260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호텔에서 그 체류하신 분들은 조금 깨끗하고 멋진 그 카페들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MD를 구성을 할 거고요. 이 뒤쪽 104동 쪽은 아까 말씀드린 슬리퍼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슬리퍼 신고 올 수 있는 거, 그 슈퍼, 쉽게 말하면 편의점, 부동산 이런 업종이 이쪽 뒤쪽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테라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테라스가 있는 거를 그 자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영어로 얘기하면 폴딩도어, 우리말로 하면 자바라의 부분을 쫙 열어놓으면 바다가 한꺼번에 다 보이죠. 그래서 확장될 수 있는 공간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뭐 맥주도 한잔 마시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그럴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할 거고요. 호텔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이 호텔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연세점이 들어갈 겁니다. 사업 연세점은 뭐냐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쇼핑을 하긴 하는데 뭐 백을 사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업 연세점이라면 뭐 부산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사업 연세점이 호텔 2층에 구성이 되고 그 옆쪽에는 거기에 맞게끔 저희 뭐 판매 시설 이런 걸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리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본적인 세대수가 있고 뒤에 배우의 그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클리닉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MD가 구성을 저희가 잡았는데 사실 분양하는 상가에서 이렇게 MD를 구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분양을 안 하는 상가는 가능하겠지만 보통 일반 분양하는 상가를 이렇게 구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저희만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분양가입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 분양됐던 분양가를 좀 보면요. 용호동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상가, 네. 거기가 1층 평균이 3,6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 명지에 공급됐던 상가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 평균 분양가가 3,99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3,000만 원 이상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용호동에 이런 데도 보면 임차인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임대가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안 나오고 공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보다는 서로 간에 그 임차인도 지불할 수 있는 금액대, 그러니까 얼마냐를 따져서 역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적정한 분양가는 2,300원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분양가, 최근에 공급됐던 거 분양가에 대해서 약 60% 정도 수준이고요. 이 분양가를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희 부산 영도잖아요. 지금 아까 저기 MD상으로 봤을 때 코너에 그 2층에 3개 호실과 1층에 1개 호실, 총 4개 호실이 저희가 16억입니다. 16억을 어떤 분이 사셨냐면 서울 분이 사셨어요. 왜 사셨냐면 16억이면 서울에서는 1층 한 칸짜리, 15평짜리 1층 한 칸이 15억 정도 해요. 서울에서.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총 4칸. 면적으로 따지면 저렴하게 60평입니다. 60평을 분양을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냐? 이거 나중에 여기다 다 뚫어가지고 카페 했을 때 바다 조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당연히 이걸 해야지. 왜 서울에서 그런 거 하냐 해서 서울분이 내기를 하셨어요. 그런 정도로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을 나중에라도 준공 이후에 임차인을 모집할 때도 적정한 임대가가 나올 수 있는, 수익률 5% 이상 나올 수 있는 분양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정한 분양가를 저희가 측정했고, 두 번째는 연 5%에 대한 확정 수익을 저희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하고 나서 임차인 모집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세를 올려가면 몇 개월씩 걸리잖아요. 준공됐을 때 나 이렇게 안 살고
전세를 줘야 되겠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매칭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공실관리비도 내셔야 되고요. 대출 받았으면 이자도 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연의 고객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연 5%, 분양가의 연 5%를 확정식으로 보장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출을 안 받았을 때 5%고요. 대출을 받으시면 요새 대출금융은 3.5에서 4% 정도 되죠. 대출 받으면 쉽게 저희가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 대비해서 위에서 한 7% 정도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강점은 저희가 분양 체결 시에 저희가 임대차 계약까지 같이 동시에 체결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거냐면 이 프로지오시티에 대한 그 사업자가 하버시티 개발이라는 회사입니다. 하버시티 개발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고요. 그 중에 대우건설이 지분이 29.9%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SDAMC라는 시행사가 56%를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SDAMC라는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분양과 동시에 체결을 할 거고요. 그래서 2년 동안은 확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을 해드릴 겁니다.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까지도 이분들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2년만은 일단은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임차인까지 저희가 맞춰드립니다. 2년 동안 저희가 수익률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5%를 해드리지만 그러면 3년 차부터는 공실로 놔둘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만 임차인까지도 다 마칭을 해서 계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당시에는 저희가 임대차 계약 약정서를 체결할 거고요. 준공 1년 전에는 저희가 계약하시는 분들 다 다시 모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MD 구성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해서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거고요. 준공 6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개별적으로 놔뒀을 때는 사실 임차인들이 장사를 하고 싶어도 두 칸, 세 칸씩 묶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죠. 그런 게 많아서 임차인 모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임차인 모집까지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임대 대행사. 저희가 분양 대행도 하고 있지만 임대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비뉴프랑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하고 있고요. 판교에 보면 알파dom시티라는 16,000평짜리 임대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2년 플러스 알파 지속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 가치가 올라가는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것은 이 비교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왼쪽편에 있는 게 그 서울에 보면 마곡역이라고 마곡도 개발이 많이 돼서 지금 뭐 LG나 그다음 코오름의 뭐 R&D 센터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핫한 동네죠. 그래서 여기 1층 분양가가 아까 말씀드린 15평이면 15억이에요. 분양 다 됐습니다. 100% 분양 다 됐어요. 그리고 준공도 됐습니다. 2017년도에. 지금 1년 넘게 됐죠, 준공이게. 거의 다 공실입니다. 왜냐? 첫 번째,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임대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두 번째, 누가 임대를 맞추려고 하고 싶은,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가도 집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점포에 대한 가게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공실이 많이 발생돼서 분양은 잘 됐지만 지금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적으로 잘 된 거. 일산에 가면 에이스터넘이라고 해서 일산도 지금 지어진 한 20년 가까이 됐죠. 이게 초창기 때 들어왔던 중상동시의 상업시설인데 여기는 분양과 동시에 그 임대 대행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받으신 분들은 위탁을 맡기시면 임대를 같이 놔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10년 넘었는데 가장 활성화 많이 되어 있고 초기 분양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던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비를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아까 판교 아비뉴프랑에 대한 매출입니다. 처음에 2013년도 그랜드 오픈했을 때 처음에는 판교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 먼저 들어갔던 게 활성화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약 3년 정도 지나니까 안정화되면서 초기 매출보다 임대료보다 30%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는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저희 그 오션시티 프로즈에 저희 거를 가지고 저희가 브랜드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여기 들어올래? 안 올래? 물어봤더니 지금 뭐 아시는 브랜드 몇 개 있으실 겁니다. 공차나 매드포 관리는 지금 다 직영 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티제라는 브랜드는 해운대 아이파크 1층에 가면 마세라티 매장 옆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팔고 있고요. 매출도 지금 거기서 한 1억 가까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다 직영으로 들어가는 이런 브랜드들이 저희 쪽에 여기 관광지로서 이걸 특화시킬 수 있고 외부에서 고객 유인할 수 있으면 나 여기 들어갈게요 라고 저희한테 입점 영수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공태까지 계속적으로 더 축적을 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셀렉트를 해서 선택을 해서 인천들을 집어넣을 거고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이게 바다가 아까 저희가 다 80%가 바다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다가 보이는 상가와 바다가 보이지 않는 상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상가는 임대가입니다. 임대가, 해운대 쪽에 있는 임대가를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좀 분석을 했더니 바다가 보이지 않는 안쪽, 그러니까 옆쪽이죠. 이쪽과 바다가 보이는 이쪽과의 임대가의 차이가 1.28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 NI라고 써있는 게 뭐냐면 전용면적 한 평당 임대료입니다. 바다가 안 보이는 쪽은 한 16만원, 바다가 보이는 쪽은 27만원 정도. 그러니까 1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160만원인데 얘는 270만원인 거죠. 고객들이 선호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도 동달에서 같이 따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저희 사업지, 저희 오션시티 프로지오가 있는 사업지 바로 이 옆에 있는 애들이 전용면적 한 평당 임대료가 114만 5천원. 그러니까 10평 기준에서 14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8배, 바다가 보이는 단순 지수만 넣었을 때는 가능한 그냥 임대료는 24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1층에 분양가를 수익률 5%로 봤을 때 18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다가 보이는 이것 때문에라도 약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1.3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는 데서 또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그 개그맨 박명수 씨 아시죠? 박명수 씨가 성신여대, 서울로 오면 그 성북군대 성신여대 앞에 4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해요. 29억에. 근데 그거를 사서 어떻게 했냐? 다 뜯어 고쳤어요. 한 5억 정도 위해서 뜯어 고치면서 거기다가 어떤 걸 넣냐? 스타벅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돼서 3년 있다 이걸 매각이 얼마가 됐냐? 29억짜리를 3년 있다가 46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 상가의 가치는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오는 그런 브랜드보다 좀 제대로 된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는 그 매각 가치나 자산 가치는 분명히 올라간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이 사례는 뭐냐면 제가 104동에 있는 229, 230호입니다. 이게 전용면적으로 약 27평인데 이 공간에 저희가 차진이라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이거든요. 이거 되게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판교 아비뉴 그 알파점시티 할 때 집어넣었던 브랜드인데 여기에서는 30평에 매출이 약 7천만원 많이 나왔을 때 첫달은 1억 2천까지 나왔었는데 평균을 봤을 때는 7천만 정도 나오는 매장입니다. 이 매장을 저희 거로 그대로 이 면적을 그대로 대입해서 봤을 때 저희가 추정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한 반 정도는 나오겠지. 나올 수 있다. 업체들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매출 한 3,500만 원 정도 봤을 때 애들이 낼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는 그냥 그 매출 대비해서 봤을 때 약 11% 정도 이런 지불 가능합니다. 그걸 역산해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월 임대료는 3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수익률 5%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매각 가치는 약 9억 정도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분양가 잡아놓은 거는 22구, 32, 6억 6천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들어와서 어떻게 장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는 1.3배, 아니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브랜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보장도 하지만 제대로 된 브랜드까지도 같이 저희가 집어넣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부분에 봤을 때는 현재 경기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효과로 상가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수익 확보가 되는 상품, 그 다음에 앞으로도 놓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품은 저희 오션시티 프로지오다라고 자신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보시면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분양가 말씀드렸죠. 부산 지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싸다는 게 아니고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2,300만 원 평당. 그 정도가 누가 들어와도 장사할 수 있는 정도의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분양가입니다. 근데 다른데 다른 뭐 투자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부산에서 2천만 원대 분양가 나오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다 3천만 원이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파격적인 상가의 분양가를 측정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영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평지에 바다가 보이는 상가, 주차가 잘 되는 상가 유일하게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태종지에 대한 개발 계획들, 그 다음에 동래산 터널의 개통 여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양만 받았는데 내가 임차인 채우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수익 보장을 저희가 5%씩 확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최소한 6에서 7%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임대케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차인까지도, 좋은 브랜드까지 임차인까지 저희가 맞춰드린다. 여기에 별도로 비용 내실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 서비스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용 보셨죠? 이쁘게 화장을 한 우리 상가. 그래서 누가 와도 이쁘다, 사진 찍어야 되겠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상가를 구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아까 퀴즈 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평가 가치 1위를 하고 있는 프리지오.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총 5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오션시티 프리지오는 3억 시설 투자할 만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상품과 이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좀 나눴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선물을 드리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총 5가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3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션시티 외치시고 정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자체를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1층의 평균 분양가를 얼마에 책정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 수상 오션시티, 예, 오자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설명 잘 들으셔가지고, 예, 맞추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평당 2,300만 원에 아주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투자하시는 상품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든, 최근에 나온 저희가 만들었던 상품 중에 가장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오션시티 프로지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설명은 저희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들 설명 드리시고 가실 때 저희가 또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인데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